자요, 통정 허위 표시 한번 보세요. 자, 108조 보시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무효죠. 그래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통정 허위 표시는요, 여러분 보다시피요, 그 위에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죠. 그다음에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한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기면은 제3자 범위 있죠. 사실은 통정 허위 표시는 여기 있으면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여기 거의 이제 여기 다 먹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실무에서는 통정 허위 표시를 주로 뭐로 취급하냐면 명의 신탁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명의 신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통정 허위 표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비지인 표시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이제 통정 허위 표시는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죠. A가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가요 1억을 빌려줬죠.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갑한테요.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뭐죠? A가요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강제 집행이요. 그랬더니요, 이 갑이 강제 집행을 면탈이요,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으려고요, 이 사람이 을하고 짜고요, 그다음에 거짓말 매매를 해요. 이것을 가장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이라는 것은 둘이 짜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통정이라고 하고요.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무효의 경우는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채무 불행은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요, 채무 불행이란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즉 갑하고 을하고는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을한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 표시가 바로 뭐죠? 등기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요 소유자가 되는 거죠. 갑이 소유자,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이렇게 여기 갑이 소유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을 등기를 빨리 말소해야죠. 그런데요, 갑이요 말소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갑이 말소하면 A라는 채권자가요 3월 1일 했죠. 채권자가 뭘 한다? 압류해서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을 동안다. 이 채권자는요, 갑이 하지 않으니까 채권자는 이 을을 상대로요 갑을 대위해서 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 대위해서요. 또는요, 이 갑은 A는요 을을 상대로, 을을 뭐란다? 수익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요 수익자 을을 상대로요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해요.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때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먼저 금전채권이 2월 1일 있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을과 짜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사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기를 쳐서 A에게 손해를 끼쳤다, 사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해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아마요 지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갑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유일한 재산을 이렇게 을에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하단 말은 자기는 이것밖에는 재산이 없는데,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걸 사해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해행위는 어떻게 하냐?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때는 이 을을요 수익자라고 하고요,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을요 전득자라고 그래요. 을이나 병을 상대로 치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치소를 할 때는 이 을이나 병이 반드시 선의가 되면 안 돼요. 선의가 되면 치소는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이 짜고 있으니까 A는 선의의 악이에요? 악이죠. 그러니까 A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두 가지예요. 먼저요, 갑과 을 간의 계약관계를 뭐라고?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하는 걸, 그것을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을에서 갑으로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갑의 것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을이 소유자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단지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여기서 갑 앞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여전히 갑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즉 등기가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등기만 넘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은요, 취소권은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정 허위 표시된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아. 똑같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재판상으로만.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관계된 거, 우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은 순서가요, A가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갑이 그 돈을 갚기 싫으니까 3월 1일 날 을하고 짜가지고 재산을 빼돌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랬을 때 이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하고 원상 회복을 하는 것, 그것을 채권자 취소권이고 이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채권자 취소.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왜 안 되냐? 이중매매에서는 적극 가담했을 때 제2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거죠. 말소 청구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그걸 특정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채권 사이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채권자 취소권은 첫 번째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을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다시 갑 앞으로 찾아와야 되겠죠. 알겠죠? 이것을 책임 재산을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서 원상 회복을 시키고 그러려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 취소는 그냥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재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통정 허위 표시는 있지만 이중매매에서는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똑같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럼 병은 원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병은요 원래 앞에가 등기가 무효니까 공신력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특별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이 누구일 때는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데 선의일 때는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고 병이 선의이죠. 그러면 이때 정은요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병이 악이죠. 악이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누굴 때만 소유자가 된다?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정도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 병은요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요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원래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이 원래는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요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소유자지만 이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탈이죠.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다 똑같아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한다? 강제집행 면탈이다. 이거 외에는 뭐 시험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한번 보시죠. 강제집행 면탈 보시면요.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아니죠. 반환을 청구하죠. 뭐 할 수 있다? 철회하죠. 철회 동그라미 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철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요, 그러면 거기요, 이름요 1억이라고 되어 있죠.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2월 1일이라고 써봐요. 짜고 거기다가요 3월 1일이라고 써봐요. 먼저요 A가요 1억 2월 1일 A에다가 A 1억이 돼 있죠. 2월 1일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을하고 짜고 넘겼죠. 짜고 넘겼으면 무슨 행위라고 한다? 사해 행위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채권자 봐봐요. 갑을 대위하여, 대위 동그라미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요. 갑은 을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박스하고요.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채권자 취소권 거기는 지금 없죠. 거기는 없는데 아마 채권자 취소권이요. 여기도 지금 없네요. 어디가 있을 건데.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요. 맨 오른쪽 봐봐. 맨 오른쪽. 그 종이의 맨 오른쪽 보면 약간 칸이 많이 비었죠. 맨 오른쪽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 써. 첫 번째 이중매매 X. 이중매매. 맨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채권자 취소권 해가지고 이중매매 옆줄 긋고 X. 자, 두 번째요. 통정 허위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 옆줄 긋고 X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아, 있다. 있다. 오케이. 있다요. 자, 어딘지 모르세요?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거기다 쓰라고요. 그다음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 옆줄 긋고 성립 X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 그래서 뭐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알죠?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성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다음에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자, 피고 있죠? 짜고 있죠? 짜고 가장매매 찾았죠? 자, 그러면 무효죠?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다. 왜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요.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는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선이면 소유자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고요. 병이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무는요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선이 거기를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일 때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오른쪽 봐봐. A의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자, A의 권리는 뭐죠? A가 채권자죠? A는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처분하기 전에는요. 처분 전에 갑은 을과의 가장매매를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하더라도 뭐를 못한다? 선의의 병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을이 병에게 처분하죠.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이 선이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병이 악이면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무효로 간다? 상대정 무효다. 무슨 무효? 상대정 무효로서 뭐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무효행위 추인 박스예요. 무효행위 추인을 박스하고요. 거기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냥 정리해. 무효행위 추인했죠?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이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은 107조, 108조 통정의 표시죠.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으로 뭐를 하죠? 취소하죠. 취소한 후에 추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안 되는 것 있죠? 103조 하고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그러면 뭐다? 강행법규 위반이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렇게. 알겠죠?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D가 다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추인을 그냥 써놓으면 나중에요 읽다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107조, 비진이 108조.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한 후,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요. 의사 무능력자 법령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자요, 안 되는 거 103조 반사회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이제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한 경우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이게 이제 보통은요, 거의 뭐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례 있잖아요. 이 그림이 있죠. 위에 있는 박스 큰 거.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통정의 표시 나오면.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제 병이 가끔요, 소유권이 아니고 뭐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저당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가끔. 저당권으로. 알겠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되고요. 여기 봐봐요. 갑이 이제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을한테요, 증여하고 싶어. 증여. 청약을 하죠.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증여를 하고 싶은데 표시는요, 매매로 한 거예요. 매매. 그럼 매매는 뭐다? 매매는 거짓말 매매죠. 매매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갑하고 을하고는 뭘 했어요? 증여했죠. 증여는 숨겼죠. 숨겼으니까 은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등기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잖아요. 계약서를 제출할 때 증여 계약서를 제출해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요? 매매 계약서죠. 매매 계약 제출해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등기를 을 앞으로요.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왜 유효이다? 왜 유효? 왜 이 등기가 유효죠? 매매라고 했는데. 오케이, 이 말을 실체관계에 부합이라고 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이라고 하죠? 실체관계란 말이 뭐예요? 실체관계가 무슨 말이죠? 오케이, 권리관계죠. 권리. 우리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고,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 법률관계.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실체법이죠. 그래서 실체관계란 말은 권리관계를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요. 등기가 뭐죠?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공시예요? 현재 권리 상태.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게 공시, 등기예요. 알겠죠? 그럼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죠? 근데 아무튼 판례가 얘기했어.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는 뭐죠? 권리.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실체관계를 얘기해.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를 뭐라 한다? 실체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권리자가 누군가를 나타내면 돼.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봐봐. 지금은 갑이 을한테 등기했는데요, 매매로 등기를 하든 증여로 등기하든 갑은 을한테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런데 그 등기 원인이 계약서가 매매이든 증여이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왜요? 이러면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매매를 등기라고 그래요? OX 등기. 그건 뭐가 등기죠? 여기 권리라고 나왔잖아요. 권리 상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뭘 얘기하죠?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1번, 2번, 3번 갑을병, 이게 등기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매매라든가 증여는 등기 원인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등기는 현재 누가 소유자냐, 누가 소유자가 될 사람이냐, 그 사람 앞에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그러니까 을이 현재 소유자가 돼야 되니까요,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을은 완전한 소유자죠. 참 또 나왔네.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병은 뭐를 본문하고요? 무슨 법칙? 뭐를 본문하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죠. 그럼 여기 정은요? 정은 누구일 때 소유자죠? 정은 그러면? 응?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이 사람 그럼 악이에요? 악인데 이 정도요. 이 정도 악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 악이죠. 이 사람도 악이에요. 그럼 악이면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내 앞에 지금 따져가면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소유자죠. 그러면 무조건 나는 선악불망 소유자죠. 이 사람은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소유자면 나도 뭘 부문하고? 선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이오고 이 사람이 악이어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그럼 무조건 소유자가 아니고가 아니고,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그러면 나는 선악불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네? 그럼 나도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이다. 그러면 을도 악이다. 을은 뭘 불문하고 소유자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죠. 을도 악이고 병도 악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을도 악이고 병도 악이다. 그러면 둘 다 악이니까 죽일 놈이네. 그럼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큰일 난다고. 여기서는 무조건 을은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면 병도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악이어도 소유자가 돼. 악이어도. 원래 우리가요 비진이 표시나 통정의 표시로 무효이죠. 무효이면 제 병은요 선이 일 때면 소유자고 악이 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한번 봐봐요. 자, 이거 보시면, 근데 여기는 비진 표시나 통정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고 소유자죠. 실체적 권리관계 보아봐요 유효이다. 병은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이어도 정은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 되어 있죠. 오른쪽 봐봐. 1번부터 5번요. 통정이라는 게 뭐죠?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죠. 그러니까 여기서 써봐. 옆줄 거 써봐. 있네 2번. 1번하고 2번은 묶어야 돼. 따라서 통정이 결여되면, 통정이 결여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양해가 없다 이 말이죠. 양해가 없어 남는 게 뭐밖에 없어? 비진이 표시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신탁행위 줄고요. 여러분 우리 민법상의 신탁행위는 유효예요. 여러분 봐봐.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있죠. 부동산 실명법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신탁행위 그러면 다 무효인 줄 알아요. 부동산 실명법상 먼저 명의상은 무효이지만 그것만 명의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상 신탁행위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자기 자신의 재산을 위탁시키고요. 내가 정해준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한 게 바로 신탁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그러면 그것은 무효이지만 부동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4번하고 이제 5번요. 이 두 가지를 딱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알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통정은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짜고 해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럼 갑이요.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요. 상호신용금고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A한테요 돈을 빌려주고 싶어. 이것을 실질적 주채무자. 그래서 A한테요 돈을 빌려주고 싶어. A한테요 실질적 주채무자. 그런데 A한테는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서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갑이죠. 갑이요. 이 갑을요 A가요 갑을 데려와 가지고 갑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신용금고가 한 사람 데려와고 그랬어.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호신용금고가 갑한테 양해를 했어. 양해했단 말은 통정했다 이 말이죠. 둘이서 짜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형식적 주채무자라고 그래. 형식적 주채무자란 말의 뜻은 뭐냐면 너 이름만 빌려주라 이 말이죠. 우리 은행은 너한테 책임 묻지 않을게. 절대로 책임 묻지 않을게.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출을 해가지고 줬는데 이놈이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돌변해서 너가 대출 너 이름을 했으니 너가 대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것은요 형식적 주채무자라는 것은 명의만 빌려주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뭘 했어? 양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게 아까 우리 했었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권 명의를 빌려줬다. 기억나나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런 거예요. 갑이 있고 여기 은행인데 은행이요. 은행에 갔더니 누가요? A가요. 갔더니 뭐라냐? 갔더니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신용불량이라고. 그러니까요 A가요 갑한테 가서 부탁한 거예요. 너 이름으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돈 갚아줄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은행이 이 두 사람하고 너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말을 은행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양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이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이런 경우요.
이 갑의 의사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 말이 달라. 그래 말이 딱 봤을 때 양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4번. 실질적 주채무자를 위해서 형식적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양해를 얻어 대출금 채무자로서 서명했다.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근데 밑에 5번은요. 형식적 주채무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다. 이때는 무슨 말이 없어? 거기다 써. 양해 X죠. 양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이 두 가지 판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양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자, 통정의 표시죠. 제3자. 먼저 여러분요. 참고로 먼저 봐. 참고로 보면 제3자의 3대 원칙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1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악이라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을 하고 28페이지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제3자는 선의이고 과실 무과실을 뭐라고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무효임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오른쪽이요. 가운데 이 차고는요. 차고는 우리가요. 차고에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차고 부분에 이걸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넣어놨어. 무슨 알겠죠? 자, 오른쪽이요. 채권자 시효권 있죠?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고 이중매매 안 되고 통정의 표시가 가능하고 통정의 표시는요. 채권자 시효권 행사할 수 있죠? 법정 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그 위에만 보면 되죠, 이제. 자, 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제3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통정의 표시. 하나는요. 뭐죠? 그 해제 있죠, 해제. 해제에서 제3자 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 지금 더 봐봐. 엄청나게 간단하니까요. 보면 항상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둘이 짜고 하죠. 짜고 했죠.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이것을 을이 또 병한테 넘기죠. 이걸 뭐라 한다? 제3자죠. 이 사람이 먼저 봐봐.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선이이냐 악이이냐를 따지는 거야.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에 해당해야 돼? 제3자에 해당해야 선이냐 악이냐지 제3자가 아니면 선이 악이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제3자는 이 사람은 지금 제3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봐봐. 통정의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 짝으로 뭐란다? 가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통정,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죠 지금? 자, 이것을 보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제3자는 뭐냐? 제3자는 일단 당사자, 갑하고 을은 된다 안 된다? 갑하고 을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무효인데 무효로부터 연결받은, 무효를 기초로 연결받는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상속인은 된다 안 된다? 상속인은 포괄 승계이니까 갑하고 똑같이 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된다 안 된다?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갑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A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당사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요약자고 낙약자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한 거예요. 3월 1일 날요. 이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자, 이건 봐봐요. 채무자가 있고 일반 채권자가 있고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이 있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이미 채권이 있죠. 우리 뭐라고 했죠? 여기요? 무효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런데 채권이 있죠. 채권인데 내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거야. 1억을요. 근데 을이 돈이 안 줘. 둘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요 자기 또 친구요 깍두기 친구가 있잖아요. 걔한테 거짓말로 이 채권을 넘겼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의뢰한테 돈 달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친구한테 전화하죠.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있는 채권이 있지. 내가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병한테 그냥 팔았다. 넘겼다. 그래 너 나한테 돈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어? 병한테 갚어.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거짓말로 넘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무효로부터 새롭게 뭐를 해야지 제3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는 채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가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니까 이 사람은 언제 있는 거예요? 2월 1일 날 이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양도하고 난 다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한다? 기존에 이렇게 기존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일반 채권자는 뭐냐면 이 채권은 1억짜리 채권이 1억이요 1억. 근데 이 일반 채권이라는 것은 6천만 원을 빌려준 돈인 거 다른 돈. 그러니까 이 채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추심을 받아 추심 이거 뭐 누구다? 우리 뭐냐면 깍두기죠. 깍두기예요. 깍이야. 아무튼 그 뚜기 있잖아요. 알겠죠? 그 깍두기요. 그 깍두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깍두기는 내가요 신부를 시키면 돈 받아주죠. 돈 받아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수수료 주고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 심부름 해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채무자 안 되고요 일반 채권자 안 되고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 안 돼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요 제3자의 범위요 당사자 안 되고 상속인 안 되고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안 되고 수익자 안 되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안 되고 일반 동그라미 일반 채권자 안 되고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암기에 이것만 암기해도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어. 왜?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 제3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알겠죠? 다시 누구라고? 당사자, 상속인, 수익자 안 된다. 당사자, 상속인, 수익자. 지금까지 상속인하고 수익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누가 나왔냐? 대리에 있어서 본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제3자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대죠. 그러니까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대니까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제3자가 될 수 없어. 거기다가 여러분 밑에다 하나 더 써봐. 대리 관계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 관계에서 본인과 대리. 했어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는 제3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 위에 뭐라고 했죠? 이외의자 그랬죠. 이외의자 이 사람들 빼고 이 말이죠. 봐봐 이제 아주 간단해. 이걸 그냥 암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봐봐. 가장매매 가장 뭐뭐를 기초로 이거로 새로운 이관계 새로운 기존에 그러면 안 돼. 새로운 이관계 새로운 여기가 가장 뭐뭐 기초로 이것을 기초로 알겠죠? 새로운 이관계 이렇게 가장 뭐뭐 이해됐나요? 자 이거 봐봐 여기 봐봐. 가장이란 말은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장이란 말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 허위표시 허위표시. 그러니까 통정 허위표시를 뭐라고 한다? 가장이라고 그래. 가장. 알겠죠? 그럼 유효 무효죠? 무효로부터 기초란 말은 무효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얘는 을이고 얘는 병이죠. 그런데요 아주 간단해. 네 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물론 더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고 시험에 나올 때는 딱 네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뭐다? 가장 매수인 가장 또는 양수인 똑같은 말이죠. 가장 채권 또 뭐가 있다?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거밖에 없어. 여기 지금 다 뭐라 나왔죠? 가장이란 말을 뭐로 바꾼다? 다음에 사람들이 허위 표시로 바꾼다.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매매를 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돈을 빌렸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전세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허위 표시란 말이 나오면 제3자를 모를 때 빨리 가장으로 바꿔. 가장으로. 그러면 가장 뭐뭐 딱 네 가지야.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딱 네 가지. 여기 봐봐. 저당권에 기한 것은 뭐밖에 없냐? 경락인밖에 없어요. 전세권 위에는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그래서 가장 전세권은 저당권이고 가장 저당권은 경락인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여기는요 가장 채권이죠. 거짓말 채권에 의해서 파산 관제인, 파산 선고가 됐어. 파산 관제인 또는요 보증선 보증인, 그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이거밖에 없어. 압류나 가압류 채권자 여기 딱 세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요 가장 매수인은 여기는 많은데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쓰면 돼. 여기는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뭐 있어? 다시 뭐 한 사람? 다시 매수한 사람, 가등기를 사람, 또 요 압류나 뭐를 한 사람, 가압류를 한 사람,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던 사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뭐 다 있어. 다 제3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 딱 앞에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찾는 연습. 뭘 찾는 연습하냐? 여기를 찾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다른 것보다는 이게 좀 어려워. 가장 채권의 말을 찾는 게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 말을 찾는 것. 그럼 무조건 을이죠. 이 말 찾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제3자예요. 엄청나게 쉽죠. 알겠죠? 뭐라고요? 뭘 찾으면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거 찾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다 누구예요? 제3자, 제3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파산 관제만 정확히 알면 돼. 파산 관제, 파산 관제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는 없는데 제3자인 경우가 있어. 누구다? 오케이. 한국 자산 관리공사. 아직 우리 시험 안 났어.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났는데 다른 시험이 지금 나오고 있어. 계속 한국 자산 관리공사. 자 봐봐요. 파산 관제인이 뭐 누구죠? 이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러면 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망했는데 재산을 계속 맡겨놓으면 혼자 다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채권자들 있죠. 돈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바로 이 사람의 재산 관리를 없애버리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선임을 해. 그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산 관제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채무자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채권자를 위해서 일을 하죠. 왜요? 여러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 채무자도 보호해야죠. 왜? 재산을 잘 관리했다가 되도록이면 채무자가 이 남은 재산으로 다 빚잔치 하면 좋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제는 한편으로는 채무자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관제를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파산 관제인의 선의, 파산 관제를 보자. 첫 번째 제3자이다. 제3자. 두 번째 선의악인은 누구를 기준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요. 일부는 선의이다. 일부는 선의이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악의이다. 채권자 중에서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최근에요. 우리 시험에서 파산 관제인이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린 봐봐요. 제 파산 관제인이 선의냐 악이냐 그러면은 이 파산 관제는 제3자잖아요. 제3자면 선이냐 악이냐 따질 때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따진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이 악이를 따진다니까요. 총파산 지금 봐봐. 여기 파산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죠. 망했어요. 지금 파산 선고 받았어. 이 사람 이런 재산이 있고 이런 재산이 있고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파산 선고를 받죠. 채무자가. 그럼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A, B, C죠. 이걸 총파산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이 있겠죠. 파산 관제인, 이 사람 누구다? 제3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는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원래 재산이 있고 사업이 안정적인데 재산 다 빼돌리고 나서 거짓말로 이 회사를요 공중 분해시키려고 그래. 그럼 파산 선고하면 어떻게 해요? 빚잔치 해가지고 파산 받으니까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로 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장 채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요 부채를 더 많이 해가지고 파산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A라는 놈은 가짜 채권자가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진짜 채권자일 수 있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랬을 때는 한 놈은 악이고 두 분께서는 선이시죠. 그러면 전체로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거기 허위 표시 그러면 뭐다? 가장. 무효를 기초로 그렇게 됐죠? 허위 표시 가장 이걸 찾아요.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채권, 맨 끝에 가장 매수인 이렇게. 저당권, 경락인. 채권은요 보증인, 압류가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고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이요. 거기다가요 저 뭐죠? 세 가지가 중요하죠. 파산관제인 뭐가 있어? 제3자이고 선악은 누구를 기준한다? 총파산 채권자. 일부 선의 일부 악의는 전부 다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가장 매수인이죠. 여기 양수인, 가등기,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 지금 새로운 이해관계 이게 지금 병이거든요. 이 병은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지금 무효를 기초로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찾는 거. 그럼 여러분요. 그럼 글씨를 봐. 글씨. 글로 된 거 있죠? 글로 된 걸 보란 말이죠. 제3자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돼 있죠. 자, 그거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봐봐. 기억은 봐봐. 가장 매매의 매수인 그랬죠? 여기까지가 가장 동그라미하고 매수인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을이에요. 그 다음에 을 다음에 누가 지금 있어 없어? 있죠? 누가 있어? 압류, 가압류가 있잖아요. 니은 봐봐. 니은은요 부동산 가장 매매의 매수인 그럴 때 가장 동그라미 매수인 동그라미 가장 매수인이죠. 그 다음 바로 밑에요 전득자죠. 바로 옆에요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바로 밑에요 가등기죠. 옆에 가등기를 취득한 자.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요? 가장 매수인. 여기서는요 가장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어? 맨 끝에 경락받은 자. 그 다음에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이죠. 이게 좀 어려워. 그럼 이것은 가장 매매가 아니고 뭐다? 가장 동그라미 맨 끝에 뭐라고 돼서 채권 동그라미 이걸 가장 채권이라고 그래. 이걸 그러니까 찾으면 돼. 그럼 무조건 을이죠. 그럼 을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오겠죠. 무슨 인간이 나왔어? 양수이 나네. 거기다 또 하나 써. 옆에다가 압류, 가압류. 가압류 써봐. 그냥 가압류 써. 가압류만. 양수인 점 찍고 가압류. 그 다음에 미음은요 뭐죠? 가장 채무죠. 가장 채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보증인이 있죠. 보증인 이렇게. 알겠죠? 해당하지 않는 것 봐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 기역, 니은, 디귿을 묶으라고. 기역, 니은, 디귿 묶었어요? 채권의 가장 양수인이죠. 추심,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추심,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자 비읍 봐봐. 비읍에는 뭐라고 했어요? 수익자. 가장의 제3절 양경이죠. 수익자. 시옷은요 상속인 이렇게. 상속인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졌죠?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렇게.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렇게 써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이렇게.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됐죠 지금?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요 제일 먼저 우리가요 시험에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요 26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사례 문제 박스 20페이지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제3자로 나오면 여기 이제 그 28페이지 이게 나오는데 제3자로 나올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제3자는 너무너무 간단해. 복잡하게 보지 말고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암기한다. 아닌 것 뭐냐면 우리가 상속인하고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제3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권의 가장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됐죠. 네 가지만 하면 된다. 네 가지 뭐가 있어요?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그럼 다른 것은 다 찾기가 쉬워. 그런데 가장 채권을 찾을 때 조금 읽어봐야 돼. 쭉 읽다 보면은 아무튼 채권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든가. 알겠죠? 무슨 채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 피담보 채권, 그러면 가장 채권이에요. 그런데 가장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뭐로 나온다고? 대신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로 나온다고. 그러면 허위 표시로 나오면 그것이 뭐라고? 가장이라고. 이해되셨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그림 박스 안에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 보면 다 끝이에요. 무슨 알겠죠? 별로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봐봐요. 30표 보면 여러분요, 지금 차고라고 되어 있나요? 차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